어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소속 의원이 12명에 달한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는데요. 명단 공개와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명단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집단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투기 연루 의혹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어제 인터뷰한 임명묵 작가는 90년대생이 원하는 것은 공정보다는 불안을 더는 키우지 않는 것,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12명 명단 공개해야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비판하려면 전수조사 받으세요. 청년들, 국민들이 당신들을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 아니 신용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이슈, 따뜻한 사람, 6월 8일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시작합니다. 팁 1. Today 이슈앤피플. 투데이 이슈앤피플이 픽한 오늘의 이슈와 피플입니다. 먼저 이슈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창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또 건강하지 않을수록 부작용이 없다고들 하던데 부작용 증상이 없으면 백신 효과가 없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서울대학교병원 박완범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송경호 교수 공동연구팀이 올해 3월과 4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135명을 대상으로 백신 부작용과 항체 형성의 연관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두 백신 모두에서 국소 또는 전신 부작용과 항체 형성은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 나이 좀 늙었으면 어때요? 저는 그냥 부작용 없이 고생 안 하고 항체가 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곳을 선정했습니다. 자, 받아 적을 준비하세요. 서울 마포 메타세콰이어 숲길, 경기 고양 장황습지, 인천 옹진 구럽도, 강원 횡성 국립청태산 자연휴양림, 충북 괴산 갈론구곡, 경북 울진 나곡해수욕장 등입니다. 관광공사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혼잡도가 낮은 관광지 중 바다, 섬, 계곡, 숲 같은 여름 휴가지로 매력적인 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더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가보세요. 첫 번째 피플은 유상철 전 감독입니다. 월드컵 영웅 유상철 전 감독이 암투병 끝에 어젯밤 향년 5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 전 감독은 황달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투병 1년 8개월 만에 별세한 겁니다. 유 전 감독은 멀티플레이어의 원조로 축구대표팀 A매치만 124경기를 뛴 전설입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조별리그 폴란드전에서 쐐기골이었던 중거리 슛으로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선수 은퇴 후 지난 2019년 꼴찌였던 인천 지휘봉을 잡아 극적으로 K리그에 잔류시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피플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입니다. 지난해 총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 높은 방송에 출연해 인턴하고 판단해 무중력 체험을 하게 됩니다. 팁 1, 투데이 이슈앤피플이 픽한 오늘의 이슈와 피플이었습니다. 이광조가 부릅니다. 즐거운 인생.
눈부신 태양 아래로 사랑이 익어가는 거리 멋있는 사람들 언제나 즐거운 인생 우리의 젊은 날들을 소중히 간직한 추억 불타는 정열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청춘 사랑해 사랑해요 뜨겁고 또 진하게 흥겨운 리듬으로 모두 삼바 춤을 춥시다 모두 다 신나게 흔들며 사랑을 만들어가며 근심 걱정 하늘로 날리는 우리는 행복한 연인 싱그러운 바람 사이로 낭만과 꿈이 있는 거리 행복한 웃음들 언제나 즐거운 인생 우리의 젊은 날들을 소중히 간직한 추억 불타는 정열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청춘 사랑해 사랑해요 뜨겁고 또 진하게 흥겨운 리듬으로 모두 삼바 춤을 춥시다 모두 다 신나게 흔들며 사랑을 만들어가며 근심 걱정 하늘로 날리는 우리는 행복한 연인 모두 다 신나게 흔들며 사랑을 만들어가며 근심 걱정 하늘로 날리는 우리는 행복한 연인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화요일은 변지유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휴가하면 해수욕장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그럼요. 네, 요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속화하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해수욕장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정부가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해수욕장 방역 대책에 대해 알아보죠. 벌써 문을 연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 1일이었어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 해수욕장이 임시로 개장했습니다. 아직 파라솔이나 샤워장, 탈의실 같은 편의시설은 마련되지 않았는데 지난 주말 정말 많은 피서객들이 몰렸거든요. 네네. 토요일엔 3만 7천여 명, 일요일엔 4만 6천여 명이 해운대구 해수욕장에서 여름 휴가를 즐겼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몰렸다면 방역 수칙이 잘 지켜졌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이 지난 주말 해운대 해수욕장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물놀이를 할 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궤도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용객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도 있더라고요.
네, 지난해 전라남도 해수욕장 13곳에서 사전 예약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었는데요. 당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렇네요. 예, 올여름에 개장될 해수욕장이 전국에 265곳인데 그중 50곳은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 해양관광 안내 사이트 바다여행이나 네이버에서 예약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바다여행 누리집은 접근성이 좀 낮다 보니까 7월 1일부터는 네이버 예약 시스템 플랫폼에서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올 여름에 해수욕장 갈 계획 있으신 분들 지금 우리 변주희 아나운서가 설명을 했는데 사전 예약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전 예약을 해서 받는 해수욕장이면 그만큼 방역에 훨씬 안전할 테니까 네, 그럼요. 7월 1일부터 네이버 예약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수욕장을 방문하기 전에 얼마나 사람이 모였는지를 좀 알고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도 마련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해수욕장 방문객이 얼마나 모였는지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미리 해수욕장 밀집도를 확인해서 이용객들도 좀 편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방문을 몰리는 것을 좀 자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지난해 7월에는 일부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전국 해수욕장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이라면 그럼 우리 그냥 신호등 우리가 네. 아는 그 신호등 그 색깔로 혼잡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사진을 좀 봤는데 굉장히 선명한 색깔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네. 이 혼잡도가 100% 이하일 땐 초록색, 100% 초과 200% 이하일 경우엔 노란색, 200%를 초과하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30분 간격으로 표시를 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죠. 아유, 방역 당국이 정말 노력 많이 하네요. 네. 이런 노력은 알지만 또 사실 너무 놀러 가고 싶잖아요. 작년 휴가는 여러분 다들 그러셨겠지만 이건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그때보다 민감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이제 더 해이해질 수 있으니까 예. 방역 당국이 그만큼 더 좀 철저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갈 때에도 체온을 측정하고 QR코드 인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해수욕장도 입장 전에 그런 방역 조치들이 있죠? 네, 일부 식당 카페도 보면 안심콜로 전화를 걸고 입장을 하잖아요. 해수욕장에도 안심콜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 안심콜로 전화를 걸어야 해수욕장에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체온 측정 방식이 변경되는데요.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색깔이 변하는 체온 스티커를 도입해서 손등이나 손목 등 신체에 붙여야 합니다. 네. 이 체온 스티커를 통해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체온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네요. 네, 이 정상 체온일 때는 초록색인데 발열 증상으로 체온이 올라가면 아하. 노란색으로 색깔이 변하거든요. 만약에 체온 스티커 색깔이 변했다면 해수욕장 내 임시 대기소나 관리사무소에 즉시 알리셔야 합니다. 근데 햇볕이 뜨거워서 네. 사실은 온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다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네. 발열 스티커가 바뀌었다. 색깔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바로 임시대기소나 관리사무소에 즉시 알리고 돌아다니는 걸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네. 해수욕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해수욕장에 입장하면 실외에서도 꼭 제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또 파라솔은 2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방역 조치가 더 강화됐는데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명 이상이 모여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여름 휴가 해수욕장에서 보내실 분들 오늘 우리 변지호 아나운서가 정리한 내용들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고요. 그냥 산이나 좀 들판이나 사람 없는 데로 올해까지만 네. 바닷가에서도 마스크 쓰고 수영하는 일이 이게 또 보통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휴가 계획 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퀴즈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요즘에 이 톡톡 뉴스와 상식 퀴즈가 너무 쉽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난이도를 조금 올려봤습니다. 예, 그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시간 잘 들은 분들이라면 모두 맞힐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퀴즈 나갑니다.
정부가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다음 중 해수욕장 방역 대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2번 안심콜, 3번 체온 스티커, 4번 음주 가무. 참 어렵네요. 네, 참 어려워요. 약간 어렵죠? 약간 어렵네요. 정성이 보여서 아주 좋았습니다. 자, 다음 중 해수욕장 방역 대책이 아닌 것은 1번 얘기해 주세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2번, 안심콜, 3번, 체온 스티커, 4번. 음주 가무. 자,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변지유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ip 2 Tomorrow Issue and People. Oye, mira dónde vamos.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의당은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 12명의 명단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지하에 가상화폐 채굴기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자 30대 직원이 몰래 장비까지 갖춰두고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던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공사 현장에서 계속 쓰이면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1시 22분 5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앤 피플. 아직은 작은 기업이라서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업의 숨은 가치를 알려드리는 시간, 가치를 판매하는 소중한 기업을 소개하는 가판대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아시아공정무역 네트워크의 이강백 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트립티의 최정리팔 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공통 키워드는 공정무역입니다. 여러분 공정무역에 대한 이야기, 개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히 배우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이강백 대표님께서 그거 전에 우리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 이강백 대표님 어떤 일 하세요? 공정무역 상품들을 생산자로부터 수입해서 판매하고 그리고 캠페인하고 교육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정무역에 대해서 한번 좀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정무역은요, 그 빈곤에 대한 대처의 방법으로 나온 거고요. 인류가 그동안 빈곤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조였습니다. 근데 원조는 사실 그 지속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고요. 일방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자립 의지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고 네. 동시에 또 전달 과정에서 관료들의 부패나 착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원조도 필요하지만은 그들을 빈곤에서 이렇게 탈출하게 하고 자립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더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어떤 시도를 통해서 공정무역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좀 맞습니다. 공정무역의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립티의 우리 최정희팔 대표님. 트립팁은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저희 회사는
국경을 넘어 행복한 이웃이 되자.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행복한 이웃이 되자. 그리고 저희 사업 목표는 이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한다. 제3세계의 원조가 아닌 공정한 무역으로 거래한다. 소외계층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무역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이루고 계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는 그럼 뭐 목표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비전이나? 저희는 그 공정무역의 방식으로 자립과 존엄한 세상을 만들자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의 그 비전이고요. 동시에 그걸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공정무역 먹거리를 제공하자 이게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립, 존엄, 건강, 안전, 신선 단어만 들어도 정말 좋은 단어들이네요. 그래서 단어의 조합을 목표로 가지고 일하고 있는 트립티 그리고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와 오늘 가판대 함께하겠습니다. 자, 트립티와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다 먹고 싶고 막 다 사고 싶고 물건들이 너무 좋던데 먼저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에서 자랑하는 제품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저희들은 그 사실 마켓컬리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가장 그 카카오 닙스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저희 마켓컬리에서요. 겁니다. 그리고 계피는 쿠팡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계피는 저희 공정무역 계피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캐슈넛과 그 한국의 그 파주 장단 콩이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만든 캐슈 두유라고 하는 상품도 있고요. 파주 장단콩하고 캐슈넛하고 같이 해서 네. 두유를 만드셨어요? 네네. 교배를 하셨네요. 2인 교배를. 맞습니다. 네. 로컬푸드와 페어트레이드를 결합을 시킨 상품입니다. 그렇군요. 또 카카오 닙스가 또 그렇게 살 빠지는데 좋다 해서 제가 또 네.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네. 우리 지금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의 물건이 카카오 닙스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 네.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망고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초콜릿도 있고 네. 그다음에 코스타리카에서 이렇게 생산돼서 오는 코스타리카 커피도 있습니다. 다 아까 말씀하신 타 국가에서 무역으로 들여오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최정이빨 대표님, 트립팁에서는 어떤 제품 자랑하고 계세요? 저희는 첫 번째 자랑하고 싶은 건 커피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로스팅을 배웠기 때문에 커피를 맛있게 볶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주로 저희 네팔에 커피나무 심었지만 네팔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들어온 여러 가지 그 커피 특히 공정물들 다 쓰고 있습니다. 아하. 저희 이강백 대표님이 코스타리카 그 커피들 아마 이 대표님 저희가 제일 많이 쓰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멕시코라든지 루안다 여러 가지 커피를 해서 이제 서로 복합해서 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은 공정무역보다 초점을 공평한 사회를 이루자. 그게 초점을 두고 그러면 볼 때 생산자에게 정당한 생산 노동 대가를 주는 게 중요하지만 소비자도 역시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중간에 저희 같은 유통 구조도 최소한도 합리적인 이윤을 보장한다. 이 세 가지를 골고루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를 위해서 다양한 커피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그 요즘 같은 그 경우는 그 더치 커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더치 커피는 파우치로 된 것도 있고 엑스도 있고 가정용도 있고 회사용도 있고 네.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그 백설탕을 주문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네. 이 백설탕이 청담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많이 쓴 공정을 쓴 그 황설탕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 인기 상품이 요즘은 백설탕.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말씀 중에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소비자도 윤리 소비를 하고 판매자도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사실 어느 한쪽만 이득을 받는 거라면 그건 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 오래 갈 수 없겠죠. 예. 이 균형을 이루는 일을 공정무역이라는 형태로 지금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사실 공정무역하면 소비자들은 그래 좋은 건 줄 알아.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 대표님?
가격이 좀 살짝 비싸죠. 좀. 네. 왜냐하면 네. 공정무역의 목적 자체가 이윤 추구 또는 이익보다도 뭐 그걸 아주 외면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의 가치를 더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분들에게 좀 더 높은 가격 그걸 더 주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좀 비싸죠. 비싼데 그렇게 실제로 시장에서 뭐 몇 배 차이가 난다는 그렇지는 않고요. 한 20-30%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그 공정무역 제품이 비싸다는 의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통 다른 제품, 대량 제품에 대해서는 쌀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가져오는 환경 파괴라든지 또는 팔리지 않는 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소각할 때 그런 비용, 그건 전 인류가 감당하는 그런 비용을 같이 쳐야 되는데 네. 현재 그게 빠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걸 같이 계산한다면 결코 그 공정무역 제품이 비싸지 않습니다. 게다가 윤리적 소비를 강조한 것은 싼 것만 또는 이 세계를 특히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그런 거 강조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주자. 우리의 윤리 소비 그래서 싸다 공정무역 제품이 비싸다. 그런 표현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 비싼 건 맞지만 그건 예. 팩트지만 예, 두 예. 분의 말씀 종합해 보면 이익보다 인간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싸게 구입하면 그 구입한 만큼 치르는 다른 대가 예. 환경 파괴라든지 아니면 뭐 인간 존중이 안 된다든지 이런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네. 지금 그런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좀 우리 소비자님들께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해 보니까 궁금한 게 두 분은 왜 공정무역을 하게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최정이빨 대표님은 어떻게 하다 공정무역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그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 그분들 인권을 위해서 몇십 년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분들이 행복하게 귀환을 했는데 귀환을 안 해요. 아하. 그래서 귀환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국에 가보니까 본국의 경제가 발전되지 않은 한 그 사람들이 계속 한국에 와서 불행을 겪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출발하고 본국이 행복하게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무역이 제일 좋다. 이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터뷰했던 오유리 아시아 대표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했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고국에서 행복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 안 하니까 고국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정말 세계 시민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생각이고 세계의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일 하십니다. 우리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의 이강국 대표님은 어떻게 공정무역에 관심 갖게 되셨어요? 그 사실 이제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 또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활동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캠페인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고 뭐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생활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내 일상의 변화. 일상의 변화. 그렇죠. 내가 먹고 있고 마시고 즐기는 이 과정에서의 변화가 없이는 세상은 안 바뀐다. 특히 이런 구매, 소비, 이런 생활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생활의 변화, 먹는 것, 입는 것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좀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정무역을 하게 됐습니다. 나의 의식주의 변화가 있어야 결국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요즘 현대사회의 사람들에게 소비라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 소비의 관점이 바뀐다면 세상이 변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에서 정말 다양한 나라하고 지금 공정무역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저희 그 필리핀에서 망고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네. 그 망고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신 분이 쉐이클린 신부님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 신부님은 노벨 평화상에도 한 4번 정도 노미네이트가 되실 정도로 굉장히 필리핀 빈민의 성자라고 불리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구출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대부분이 자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신매매범들이 농촌을 돌면서 이제 당신 딸을 백화점에 취업시켜줄게 그러고 데리고 와서 이제 팔아넘겨서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구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어린애들도 있는데요. 이 신부님 왜 이걸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어린애를 갖다가 이렇게 구출을 했대요. 그래서 구출해서 집에다 데려다 주러 가는데 산속에 살고 있는데 그 산속에 이렇게 망고가 막 떨어져 있는데 망고가 이렇게 썩고 있어서 왜 저걸 안 파냐 그랬더니 필리핀 시장 상인들한테 이렇게 와서 팔면 돈을 얼마 줄게 그래서 줬더니 돈은 안 주고 이제 망고만 가져가고 아하. 다른 시장 상인이 와서 또 그래서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셰이클린 신부님 그러면 이게 공정무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아하. 이게 그분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애들을 학교에 전혀 못 보냈는데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듣고 되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그 신부님이 한 그 망고를 지금 파시는 거죠? 네, 아시아 네. 공정무역 네트워크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정이팔 트립티 대표님은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소개해 줄 만한 내용 있으세요? 혹시 그 한국에 상영됐던 안녕 민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DMZ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겁니다. 저희 네팔 트립티 저희가 이제 해외 트립티 몇 개 만들었어요. 네. 그 이주노동자 귀환하는 사람도 주로 만들었는데 지금 베트남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태국의 난민들 하나도 있고 네팔도 하나 있습니다. 그 네팔에 참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특히 지진 피해 돕기 위해서 활동도 했고 네팔 청소년 자립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네. 그래갖고 그걸 영화로 만들었는데 안녕민우. 네. 그 영화를 보면 저희 트립도 다 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하는 사업들 공정무역이라든지 또한 재산세 개발 그런 중요성을 잘 알게 됩니다. 굉장히 네.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영어 공부를 해주셨는데 트립티가 무슨 뜻입니까? 트립티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네팔에서 온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사업인데 그분들이 지어진 이름이에요. 네. 산스크리트어로 우리가 뭘 마시거나 먹을 때 참 맛있는 맛있다 그런 감탄사 표현입니다. 참 좋다. 예, 참 좋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참 좋다라는 산스크리트어군요. 트립티라는 말이. 트립티에서는 지금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이주 장애인들을 위해서 카페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 저기 트립티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카페를 같이 교육도 받고 참여됐습니다. 네.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세터민도 있고요. 아하. 장애인도 있고 성매매 여성도 있고 이주 여성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현재는 저희 카페 서울에 몇 군데 있는데 그 이레치 본사 서울 본사에 중국 동포가 매니저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벌내로 한강 뚝섬 유원지 거기에는 한족이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또 80대 노인이 저희 커피를 볶고 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 카페에서 또 그 80대 노인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주 장애인들을 처음에 도왔다고 하셨는데 네. 이주민인데 장애인이면 그 삶이 어떨까? 전혀 장애에 대한 혜택,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배려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이주노동 인권운동 열심히 하다가 네. 이 법이 제정된 후로는 기도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장애인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정부에서. 네. 이분들 무조건 가야 된다. 저도 몰랐었는데 어느 날 그 이분들 치이는 쉼터를 가보고 한쪽 팔이 산재에 잘리거나 또는 질병으로 눈이 멀거나 이런 사람을 보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업을 시작한 게 바로 이분들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런 분들 두 분 모신 거예요.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의 이강백 대표 그리고 트립티의 최정이팔 대표와 지금 가판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MZ세대가 식음료를 구할 때 36%나 환경이나 동물 기부와 같은 신념을 우선으로 보고 구매한다고 해요. 저는 그냥 1+1 해주는 거 음료 샀는데 저도 MZ세대인데 참 부끄럽네요. 저는 36%가 아니라 이 나머지에 속하는데 반성합니다. 자, MZ세대가 특히 많이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매하는 게 있습니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초콜릿을 많이 구매를 해요. 네. 초콜릿 중에서 저희는 그 빈투바 초콜릿이라고 하는 초콜릿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마루 초콜릿이라는 초콜릿을 파는데 이게 그 우유를 넣지 않고 비건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건들이 이 즐겨 먹는 초콜릿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리에서 뭐 이렇게 많이 판매되는 카카오 닙스나 그다음에 아까 두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젊은 세대들이 되게 많이 찾는 상품들입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우리 트립티에서는요. 젊은 층들이 어떤 물건 많이 사나요? 저희는 커피를 주종으로 하기 때문에 네. 커피를 많이 먹죠. 저희는. 커피를 많이 산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 이렇게 치시거나 아니면 트립티 이렇게 치시면 바로 사이트가 나옵니다. 초콜릿, 뭐 두유, 건망고, 커피, 뭐 다양한 물건들이 준비돼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셔서 같이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1+1 안 하고 여기 가끔 1+1 이런 것도 해주세요. 네. 네, 저 같은 사람 위해서. 알겠죠? 네. 자, 6월 5일이 세계환경의 날이었어요. 아까 전에 우리 트립티의 최정이팔 대표님도 이거 비싼 거 아니다. 환경 지키는 거 이거 환경에 드는 비용 생각하면 비싼 거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공정무역이 우리 지구를 지키는 거고 실질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죠, 이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의 그 온난화, 온실 효과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다른 산업이 아니라 농업입니다. 농업 중에서 플랜테이션 농장과 축산 농장 이 두 개가 거의 40%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뭐냐면 플랜테이션 농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팜오일 농장, 콩 농장, 옥수수 농장, 소 키우는 축산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면 동남아시아나 이 아마존의 그 밀림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불을 태우고 거기에다가 이 소를 키우고 사료를 키우고 사람들이 먹는 이런 것들을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을 통해서 재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숲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의 자연 조절 효과를 가져오는 이 밀림이 사라지면 사실 이게 그 급속한 기후 위기를 불러오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은 이런 플랜테이션 농장을 반대하고 소농을 보호하는 그리고 소농의 삶을 지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꼭 함께 해야 할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량 농업보다는 네. 지구를 훼손하지 않는 않는 범위 내에서 소량으로 물건들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으로 나오는 물건들은 그렇게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재배되는 거죠. 그 사실 그 지구상에 가장 많은 고용을 자랑하는 산업이 뭐냐면 제1의 고용률을 자랑하는 산업이 스몰 파머스 또는 패밀리 파머스라고 불리는 소농들이에요. 무려 고용 인구의 42%를 이 소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농의 삶이 파괴되고 그들이 농사를 못 짓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도시 빈민으로 난민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자, 최정이팔 트립티 대표님은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이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두세요? 참 환경 보호를 해서 어떤 일을 하냐가 좀 부끄럽습니다. 잘 못하고 있어요. 시도는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카페의 모든 전기를 끄고 네. 기호를 살리는 밤 이렇게 해봤는데 고객들이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거 몇 달 하다가 중단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친환경에서 자전거를 공유를 했습니다. 네. 제가 차 타지 말고 자전거로 한다. 회사 자전거 그 서울시 따르릉 있잖아요. 그걸 해는 1년치 했는데 잘 안 써요. 쉽지 않습니다. 여하간에 제가 환경운동에서 좀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첫째는 제가 원두를 저는 무조건 공정무역 친환경 제면 공정무역 원두 쓴다. 그게 가장 환경운동 중요하다고 보이고 그럼요. 네. 두 번째 저희 카페에 사용하는 컵, 빨대 이런 것들을 그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그냥 네. 땅에서 묻으면 다 비료될 수 있는 그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텀블러를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텀블러 이용자에는 이 가격을 디스카운트 해줘갖고 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저희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하자. 아하. 제로 웨이스트 운동은 뭔가니 소비자가 용기를 가져오지 않고 하면 커피나 설탕을 나눠줘요. 값을 굉장히 저렴해하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많이 하시는데요. 실패도 하셨지만 부끄럽습니다. 당신의 노력을 칭찬합니다. 네. 아유, 정말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막 그린 빛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가판때 저희가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트립티의 최정희팔 대표님 그리고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의 이강백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